네, 뉴스 읽고 해석하기 복잡하시죠? 한입 사이즈로 딱 넣어드립니다. 누가요? 뉴스 셰프가요. 네, 강영구 뉴스 셰프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네, 자 오늘의 뉴스 첫 메뉴는 뭔가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대토론회였어요. 뭐 이 시간이 훨씬 늘어서 3시간 가까이도 됐고 100분을 훨씬 넘겼지만 핵심적인 얘기들도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좋아하는 땅땅땅 망치 뜯어서 결론 내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가 확 나온 건 아니죠. 맞습니다. 어쨌든 주요 발언들은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대통령 모두 발언 이야기 좀 짚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 사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후 주택 공급, 금융정책, 조세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또 토론을 하면 일정의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부터 방법 찾아보자 이 얘기 같고요. 여러 전문가들 국민들 발언과 또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어졌죠. 맞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주택 공급, 금융정책, 또 조세제도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발제에 이어졌고요. 예. 이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한 자유토론 진행됐습니다. 이 세 분야가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강영구 뉴스 셰프가 집 한 채 살려고 하면요. 은행에서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세금이 붙어서 내가 이걸 보유할지 파는 게 유리할지도 고민하게 되고요. 그죠? 여러 정책. 물론 그렇게 사야 될 집이 나와야 되고 공급까지 다 엮여 있습니다. 의제별로 볼게요. 공급은요? 집값 잡기 위해서 주택 공급 필수인 거 모두가 알죠?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심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에 대통령은 이 제안에 동의하면서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서 행정 속도를 줄여 3기 신도시의 착공 소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이게 참 선거 때마다도 쟁점이 돼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의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는 것 같다,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재건축을 하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평수도 같이 늘면서 그 효과가 크지 않고 네. 재개발은 오히려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 게 통상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공급 대책으로서의 재건축 재개발의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1기 신도시나 서울의 구도심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아파트 말고요. 비아파트 공급은 어떤 얘기가 왔어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는 의견과 비아파트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비아파트는 청년과 1인 가구, 신혼부부가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선택지라며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반론이 나왔죠. 네, 비아파트 평균 가격은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12억 원 넘는 아파트보다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되지 않는다. 네. 그 이유는 비아파트도 주택수에 산정이 되는데 예. 다주택자로 중과되기 때문에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어차피 수요는 1주택자 즉 아파트에 다 쏠리기 때문에 비아파트 많이 지어봤자 유효 공급이 늘지 않는다 이런 논리죠. 결국은 비아파트는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여러 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또 가격 메리트가 없으니까 내가 굳이 살려고는 하지 않고 그럼 결국 또 아파트로 가고 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공공 성격을 강화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금융으로 가볼게요. 대출 규제는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리자라고 막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서민 지원해 준다면서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주니까 집값이 올랐다. 즉 집값 오른 게 전세 대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전세 대출이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만 핀셋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죠. 자, 대출을 막으면 시장이 조금은 가격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당장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도 있고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잔금 대출은요? 네,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2년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요자에 대한 잔금 대출 규제에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통령은 지적에 일리가 있다 이러면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예, 전세 가격과요 집값이 서로 이렇게 시소처럼 자꾸 올라가요. 전세값 올리고 전세값이 오르니까 집값도 올리고 이런 식을 좀 막겠다라는 의지도 보이지만 당장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는 또 더 섬세해져야 될 것 같고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세금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토론에 이 보유세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보유 목적 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에 차등을 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결국은 정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어떤 거래와 이익 목적이 아닌 집은 세금 부담 주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 좀 제대로 내야 됩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을까요? 보유세 강화? 네, 일단 집을 팔아야지 시세 차익이 맞아요. 발생을 합니다. 집값 자체가 올라도 팔지 않으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네.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를 늘리면 늘린 만큼의 세금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그럴 있다 수도 이런 있겠네요. 우려가 세금 나타납니다. 가격을 포함해서 비싸게 파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말고 거래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또 세제와 규제 강화하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다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도 있었어요. 네, 1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무한대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한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예. 이에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렇게 호응했습니다. 또 집값이 오른 만큼 보유세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을 삭감해줘야 된다 이런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기승전 부동산입니다. 결국은 투자 부동산. 여러 네. 가지 공부 경제 활성화보다는 돈이 땅과 집으로 묶여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요. 여러 대책들 낸다고 하고도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입장으로 의견 내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17일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이게 처음 들어본 소식 같아요. 네, 국토교통부는 내일이죠.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 특별교통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네. 휴가철에 이동 수요 늘어나잖아요.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또 쾌적하게 여름 휴가 다녀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조치 시행합니다. 저의 조치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 많이 다니는 기간에는 네. 집에 있자. 자, 어떤 조치 시행됩니까? 먼저 휴가할 때 국내 여행 계획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실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토부는 일반 국도 9개 노선 새로 열고요. 네. 고속도로 16개 노선 39개 구간의 갓길 차로를 운영합니다. 갓길차로 좀 운영하면 사실 막힌 게 좀 풀리기도 하거든요. 고속도로나 이런 혼잡도 완화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승용차가 아니라 버스나 철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 평시보다 11.1% 늘리고요. 또 좌석도 8.3%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도 지금 부모님 계신 지역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기차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휴가 때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께도 좀 도움되는 조치 있나요? 네, 고속도로는 지하철인데 휴가철에 공항도 사람 미어 터집니다. 신분 검색대, 보안 검색대 최대한 많이 운영하고요. 예. 체크인 카운터와 출국 심사대를 일찍 여는 등의 조치로 탑승 수속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예. 또 휴가철에 공항 주차장 정말 맞아요. 미어서지죠. 임시 주차장 확보해서 추가 주차 공간 운영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건 날씨도 그렇고요.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안전이 중요해요. 네, 요즘 극한호우로 피해 소식 많은데 이걸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의 진입 차단하고 비탈면을 모니터링하는 등 기상이변 대응 태세 강화합니다. 또 AI 분석으로 선정한 교통사고 주의 구간을 전광판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안전정보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영구 뉴스 셰프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도움될 만한 고급 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날 짚어드립니다. 네. 고속도로 7월 31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추산됐고요. 예. 공항은 8월 1일 또 8월 6일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눈치 싸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 중부선 탈 때 네. 1중부 막힘 이러면 다 2중부로 가잖아요. 그럼 2중부 또 막혀요. 연쇄 막힘 현상이 어쩔 수 발생하기도 없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요. 제가 세 자녀여서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도 다음 달 정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검색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입에 쏙 들어오는 주요 뉴스 강영구 뉴스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